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의 드라마는 방영했던 OTT 채널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여기 출연한 배우는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이 배우가 표지인 매거진이 예약 판매를 하자마자 품절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엔 이 장르의 영화가 세계 각국의 유수의 영화제에서 57관왕 그리고 19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했던 배우 티모시 살라메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꼽히죠. 그리고 국내 웹툰, 웹소설 분야에선 이 장르가 예전부터 유행했어요. 각 플랫폼마다 이 장르의 대표작이 하나씩 있는 건 당연하고 한 플랫폼에서 이 장르의 신작이 한 달에만 300개가 쏟아져요.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에선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40만 회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편으론 호불호가 심한 장르면서 의견이 갈리는 장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한 장르, 10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뤘다는 남자와 남자의 로맨스를 그린 장르 보이즈 러브 BL입니다. BL 장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일 처음 본 BL이 영화였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던 Call Me By Your Name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제가 영화 리뷰 알바? 뭐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야 하니까 리뷰도 안 보고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막 예매해서 바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콜바네를 보는데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묘한 거예요. 영화가 참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남자 주인공도 잘생겼고 한데 뭔가 묘해요. 그 남주들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뭔가 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BL이었습니다.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이 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어요. 각색상,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등등 19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니까요. 주인공이었던 티모시 살라메가 최연소 나무주연상 후보로 오르고 단숨에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된 건 유명한 얘기죠. BL, 이 남자와 남자의 로맨스 스토리는 항상 예술 쪽에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BL이라는 장르를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이 장르가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BL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만화, 애니의 종주국답게 만화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재미도 감동도 없다는 뜻으로 야오이라는 속어로 불렸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토리도 없고 판타지만 담긴 정도였다고 해요. 90년대에 와서나 BL이라는 용어로 굳어졌다고 하는데 초반에는 잘 모르겠지만 90년대에 와서는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BL 소설, BL 애니메이션, BL 게임까지 BL 장르의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BL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완성도 높은 작품들도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서 BL이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BL 만화책 그때 유명했던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마니아층이 점점 생기는데 그때 사람들이 만화책방 구석에서 몰래 읽고 막 어떻게든 읽으려고 표지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서 읽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 이 마니아층들이 국내에선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일본 드라마 쪽으로 빠지고 일본 드라마도 다 보면 이제 태국 BL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좀 합니다. 이제 일본, 태국 뭐 전 세계를 봤는데 이제 다 본 거죠.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BL 문화는 일본에서 건너온 동인지 문화에 아이돌 문화가 낳은 팬픽션이 섞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팬들 사이에서 BL 장르가 이렇게 활발히 소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막 얘기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써봤어,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은 이렇게 BL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도 써보고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음지에서 BL이라는 장르가 무럭무럭 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까 10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지문화였던 BL이 이제 3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 양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작품성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대중화가 되어갑니다. 원래는 성적, 판타지가 듬뿍 들어가고 야한 것만 추구했던 이야기들이 기승전결의 확실한 이야기가 되고 서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L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봐도 정말 그냥 재밌는 작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제외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BL이라고 하면 막 사회 문제를 짚고 커밍아웃에 공포가 있는 주인공들, 변태처럼 말하더라. 사람들 숨어서 연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는데 요즘 BL 장르는 성 정체성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자와 남자가 주인공인 로맨스 드라마일 뿐이에요. 다른 갈등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런 로맨스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스토리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죠. 비교하자면 어서오세요 305호랑 비밀 사이 이 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선 그 변화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점점 양질의 BL 콘텐츠가 나오다가 2007년엔 어제 뭐 먹었어라는 BL 드라마가 방영하고 큰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1에서
해서 BL 드라마를 방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부턴 관련 영화를 계속 만들긴 하는데 반응이 크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 시멘틱 에러가 대박이 납니다. 시멘틱 에러는 동명의 BL 웹소설의 원작인데요. 아까 제가 BL은 3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웹툰, 웹소설 같은 모바일 컨텐츠가 성장한 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소위 음지문화라고 생각했던 BL이 웹툰, 웹소설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20여 년 동안 축적됐던 데이터가 각종 플랫폼을 만나면서 고퀄로 쑥쑥 뽑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웹툰과 웹소설 쪽에선 이미 주류 콘텐츠예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BL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제 문맥도 좋고 서사도 좋고 그림체도 좋고 캐릭터도 좋아요. 이제 가벼운 양산형 작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성적인 판타지뿐 아니라 가벼운 장르, 낮은 수의 작품도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 노골적인 스킨십도 없고 학원물, 캠퍼스 장르도 나오고 대중적인 소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BL 장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여기서 세 번째 변화는 이런 양질의 IP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OTT 플랫폼이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플랫폼이 국산 BL 드라마, 영화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때는 모두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라 완성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BL을 보던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외면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OTT 대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플랫폼이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돈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바일 콘텐츠에서 커진 BL 장르가 OTT 플랫폼을 통해 펑 터진 겁니다. 이번에 시멘틱 에러 흥행으로 BL 장르의 가능성까지 입증받았죠. 그리고 대중성까지 좀 인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 아직 갈 길이 먼 건 맞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장르도 맞고 팬덤도 점점 커지고 있고 대중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많죠. 하지만 일본, 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BL 작품을 찾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인식들을 깰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작품이 나올 것인가, 앞으로도 많은 BL 드라마가 방영 예정되어 있고 외에도 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BL 장르의 성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